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윗가슴을 키우기 위해선 인클라인 프레스를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윗가슴을 키우려면 인클라인으로 훈련해야 해.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은 예스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플랫 벤치를 하는 그룹과 인클라인 프레스, 플랫과 인클라인 벤치를 함께하는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는 총 72명이 참가했지만 이 중 25명은 식단의 변화, 참여율 등의 문제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47명이 이 연구를 끝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피실험자들은 18세에서 30세의 남성이었으며 실험이 진행되기 전 6개월간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전 2주 동안 피실험자들의 상태를 체크했으며 피실험자들을 랜덤으로 그룹으로 나누고 8주간 훈련, 그리고 한 주간 피실험자들의 상태를 재체크했습니다. 실험 때는 친밀화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피실험자들은 스미스 머신 벤치와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벤치에 익숙해지도록 친밀화 과정을 겪었으며 두 번째 방문 때는 가슴 근육의 두께와 아이소메트릭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프레스의 스트렝스, EMG를 측정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문 때는 앞으로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벤치프레스의 10RM과 인클라인 프레스의 스트렝스를 측정했습니다. 이후 세 그룹으로 나눠졌는데요. 한 그룹은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로만 훈련을 진행했고 다른 그룹은 스미스 머신 인클라인 프레스로만 훈련을, 마지막 그룹은 이 두 방법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세 그룹 모두 8주간 주 1회 훈련을 진행했고 처음 4주간은 4세트씩 진행했으며 이후 마지막 4주간은 6세트씩 진행했습니다. 두 방법 다 쓰는 마지막 그룹의 경우 처음 4주간은 2세트씩 두 종목 실시, 이후 각각 3세트씩 진행해 총 세트 수는 똑같게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그룹은 세트간 90초간 쉬었으며 2초 이완, 2초간 수축을 진행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고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이 8에서 12회 할 수 있는 무게로 훈련시켰습니다. 초음파로 가슴의 윗, 중간, 아래의 두께를 측정했고 아이소메트릭 벤치프레스와 인클라인 프레스로 스트렝스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소메트릭 플랫 또는 인클라인 프레스의 스트렝스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두 가지 운동을 다 진행한 그룹에서 조금 더 스트렝스가 증가하긴 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의 증가와 관련된 표인데요. 위에서부터 수평 프레스, 수평 벤치를 한 그룹, 인클라인 벤치를 한 그룹, 두 개 다 진행한 그룹이고 밑은 인클라인 프레스의 스트렝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벤치를 한 그룹, 인클라인 벤치를 한 그룹, 두 개 다 진행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괄호로는 운동 전과 운동 후를 의미합니다.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보다 근비대를 62%더 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보다도 가슴 중간 부분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한 그룹은 가슴 근육의 58% 성장을, 플랫 벤치를 한 그룹은 40%를, 두 개 다 한 그룹은 32%의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운동별 가슴 근육의 두께감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인클라인 벤치를 한 그룹에서 근성장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위 그래프는 그룹별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의 성장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인클라인 프레스를 했을 때 가장 가슴의 성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에서는 세 그룹 간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플랫 벤치를 하는 그룹의 경우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가슴 하부에서의 근전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스트렝스에 대한 평가가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평가를 아이소메트릭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실험에서는 결국 테라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한 반면 측정에서는 결국 근육을 수축하는 등척성 운동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실질적으로 스킬이나 협력근이 덜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가 진행하는 운동들은 스킬이나 협력근이 필수고요. 따라서 실험의 테스트를 다이내믹 스트렝스로 평가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트렝스와 관련해 흥미로웠던 다른 결과는 바로 두 종목을 다 진행한 그룹이 스트렝스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플랫 벤치는 11.9%가, 인클은 12.4%가, 둘 다 한 그룹은 17.8%가 각각 플랫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인클라인 프레스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에서는
10.3%, 18.7%, 23%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플랫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든 인클라인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든 둘 다 결국 두 종류의 운동을 다 한 그룹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슷한 논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스미스 머신 스쿼트만 한 그룹과 스미스 머신 스쿼트, 데드, 런지, 레그 프레스를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세트 수를 진행했지만 다양한 종목을 진행한 그룹이 스미스 머신 스쿼트의 원RM이 더 컸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운동 종목이 오히려 스트렝스를 올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저도 검사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상부 가슴과 하부 가슴인데요. 상부 가슴보다 하부 가슴에서 전기에 관한 활동이 10배에서 20배 더 컸습니다. 이 말이 꼭 근육의 활성화가 10배에서 20배가 더 크다는 말도 아니고 하부 가슴이 10배에서 20배 더 잘 발달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는 단지 가공되지 않은 전류를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VIC와 로 볼테이지는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가슴 하부에서의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플랫 벤치의 운동 전후 시 증가했지만 다른 그룹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면 다른 운동을 했을 때보다 가슴 하부가 좋아진단 말은 아닙니다. 이번엔 근비대 결과에 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클라인이 플랫보다 더 가슴 근육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두께를 밀리미터로 표시했는데요. 이러한 측정 방법은 얼마나 가슴이 커졌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측정을 퍼센테이지로 해서 15%가 커졌다든 10%가 커졌다든 말한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윗가슴을 키우고 싶다면 인클라인 프레스를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윗가슴을 만들기 위해 경사를 두고 프레스를 하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타당하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